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2024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 바뀐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엠블럼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3D 엠블럼이 들어갔었는데요. 신형에는 2D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요즘 현대차 최신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타입 충전 포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USB 포트만 있어서 뭔가 불편했었는데요. 신형은 바로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4세대로 바뀐 게 포인트인데요. 다만 이 디자인 자체가 호불호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전에 디자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성에 있어서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바이저 룸램프가 LE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좀 누리끼리한 등이라서 안 예뻤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화이트 등이 들어와서 훨씬 더 조도가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인승 한정으로 2열 워크인 디바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열에서도 이 뒷자리 시트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슬라이딩 도어 개폐 속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느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 크게 차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개폐 속도는 약간 느린 편에 속해요. 이외에 레인 센서 도입, 전방 주차거리 경고와 하이패스는 모던 트림부터 기본화됐다는 게 이번 연식 변경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꼭! 짠! 먼저 2열입니다. 현재 저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라운지 중에서도 7인승 차량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7인승 차량은 보통 오너 드리븐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쇼퍼 드리븐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휠베이스 가장 안쪽에 있는 시트가 승차감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2열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출시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방직턱과 같은 둔턱에서 모터 제어를 통해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e라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긴급 조향 회피 기능인 EHA 그리고 핸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내비 기반으로 정체 구간 특화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알아서 엔진의 개입량을 최소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막히지 않는 자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시승 촬영을 할 때 이 자유로로 많이 달리거든요. 왜냐면 자유로는 잘 포장된 구간도 있는 반면에 크랙이라든지 포트홀 등등 다양한 노면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코스로 제가 시승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아주 잘 포장된 도로를 주행 중이라서 그런지 2열 승차감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지금 시트는 릴렉션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특히나 7인승 같은 경우는 9인승과 비교했을 때 2열 시트가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고요. 쿠션이라든지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6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차량이 무거워지면은 연비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승차감만 본다면은 공차 중량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앞쪽 말고 이 뒤쪽 있잖아요. 2열하고 3열 쪽, 이 리어 쪽의 승차감이 조금 더 푹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휠은 라운지 기준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 구간, 다시 이 콘크리트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2.2 디젤이라든지 3.5 LPG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 패널이라든지 흡차음재 같은 것들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약간의 곡선 구간을 진행 중인데요. 이랬을 때 이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살짝은 있지만 이게 기분 나쁘지 않은 기울어짐이에요. 푹신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간다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 구간이나 곡선 구간 등등 대체적으로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근데 2열 승차감은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열 승차감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컴포트하고 편안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구간을 가면은 잔유 진동이 좀 많이 남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좀 잘 포장된 도로를 가야지 편안하게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재 빨래판 구간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이게 하체 감각이 살짝은 탄탄하게 조여져 있다 보니까 잔유 진동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대체적으로 컴포트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카니발은 조금 더 패밀리카에 집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다 주고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도 카니발 하이브리드처럼 패밀리카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하체 감각이 살짝은 탄탄한 편에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 범용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짠! 저는 지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속 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다가 방금 이제 내리막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차량을 한 1시간 정도 시동을 켜두고 정차를 시켜놨더니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지금 한 45% 정도가 차 있습니다. 이게 50% 미만일 때에는 웬만해서는 EV 모드를 사용을 해주려고 하기는 하지만 엔진 개입이 좀 더 많이 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동력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됩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파워트레인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54kW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출력도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동일한데요. 저속에서의 주행 감각은 같은 감마2 엔진이 들어가 있지만 뭔가 이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진동과 소음들은 카니발보다는 약간 와일드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 하늘과 땅 차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0.1에서 0.2 정도 조금 더 와일드하게 느껴진다 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2.2 디젤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정숙함이 좋게 느껴져요. 전방에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능력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립력이 살짝씩 있는데요. 특히 코너 바깥쪽으로 차량 기울어짐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고요. 위태로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카니발하고 비교했을 때 이 노면에서 오는 접지력의 차이가 살짝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eRide와 EH, 이 핸들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턱 같은 방지턱에서도 승차감이 좋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방금처럼 선회를 했을 때 차체의 구동력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과 스티어링의 감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이브리드 말고 2.2 디젤을 탔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이 하이브리드 전용 기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긴급 회피 조향, 이 EH의 성능도 느껴볼게요. 조금 급하게 핸들을 틀어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까 코너에서보다 살짝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져요. 반대편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핸들을 트는 방향 쪽으로 차체 기울어짐이 없지는 않지만 코너링을 돌아 나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접지 능력을 가져다 주고요. 스타리아는 이게 전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어, 뒤쪽 바퀴의 그립이 잃는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노면의 그립력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은 조금 제가 급하게 핸들링을 해서 그런지 뒤가 살짝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유로 직선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속 80km 정도로 에코 모드로 주행 중인데요.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게이지는 약 60% 정도 차 있어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54kW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이 EV 모드 가용 범위가 조금 좁게 느껴지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실 에코 모드로 시속 80km 정도면은 막 그렇게 느리게 가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요. 배터리 게이지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km로 속도를 내렸습니다. 속도를 내리니까 다시 요 EV 모드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이 배터리 게이지가 50% 이상 차 있었을 때 한 시속 70km까지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엔진으로 계속 개입이 됩니다. 요거는 카니발도 거의 동일하게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공인연비가 리터당 12.6km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트릭 컴퓨터상 178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3km 정도가 나옵니다. 공인연비보다는 아주 조금 잘 나오는 정도인 것 같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4km가 나왔어요. 공인연비가 리터당 14.3km 미만으로 나오면은 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스타리아는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총 3가지입니다. 2.2 디젤과 3.5 LPG,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2 디젤 스타리아를 탔을 때 실연비가 한 12에서 13km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뭐 발끝 컨트롤을 해서 조금 잘 나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한 12에서 13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이 가스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가 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인연비가 리터당 6km대인데요. 실제로 주행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가성비 측면으로만 본다면 이 하이브리드가 기본 파워트레인하고 비교했을 때 한 3,400만 원 정도 비싸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카니발과 비슷해요. 내가 일상 주행에서 막히는 구간 위주로 많이 주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이득일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진 그래도 디젤 파워트레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에 겨우 1.6 이 엔진으로 이 차량의 출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냐, 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밟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참고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밟자마자 엄청난 부밍음과 함께 나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5,5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이게 뒷심이 살짝은 부족하네요. 근데 나가주기는 나가줍니다. 뭐 카니발과 비슷하게 가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마찬가지로 고속 한계치가 풍부하고 널널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남들 가는 정도까지 맞춰주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밟아봐도 이 터빈이 돌아가는 데까지의 터브렉이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부스터가 차면서 질주를 해줘요. 잘 가줍니다. 잘 가주는데 얘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카니발과 다른 게 있어요. 이 엑셀링을 하고 나서 무게발로 탄력 주행이 상당히 잘 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탄력 주행이 이 정도까지 잘 되진 않았거든요. 뭔가 심리적으로는 좀 대포를 탄 것처럼 탄력 주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공차 중량이 약 155kg 정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공차 중량만 거의 2.3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발로 치고 나가는 게 있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빨래판 구간, 크랙이 있는 도로인데요. 요랬을 때 승차감은 엄청나게 막 소프트하고 이 충격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걸러주지는 않아요. 걸러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하체에서 약간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카니발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흡수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스타리아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박스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 안정성이 살짝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달렸을 때 오히려 저속보다 고속에서의 달려가는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무게발로 눌러져서 쭉 구동이 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횡풍 제어가 2023 연식부터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공기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모드로 거의 10분 정도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배터리 게이지가 90%가 차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 있는 상태를 처음 보거든요. 대신 제가 스포츠 모드로 구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엔진으로 달렸습니다. 엔진으로 달려서 그런지 현재 연비가 아까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리터당 12.9km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게이지가 충분히 차 있기 때문에 현재 시속 80km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EV 모드로 계속 주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약간의 엑셀링을 해도 엑셀링을 하면 아쉽게도 엔진이 개입이 되네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아주 천천히 엑셀링을 하면 그래도 계속 EV 모드로 주행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배터리가 거의 90% 이상 차 있다라고 말한 지 한 1, 2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 한 20% 정도가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기 모터가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차량도 크고 공차 중량도 2.3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금방금방 또 닳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차지만 빨리 닳아요. 자, 여기서 급격한 코너링을 한 번 더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IC 구간이기 때문에 코너 진입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현재 시속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들을 트는 방향 쪽으로 차량이 확실히 많이 기울어져요. 기울어지지만 이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일반적인 내연기보다는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첫 번째 코너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었고요. 방금 코너 구간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에코 모드로 돌아 나갔을 때보다 조금 더 좋게 느껴졌는데요. 핸들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스티어링 기어비가 조금 더 촘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좋다라는 정도예요. 자, 이제부터는 정체 구간입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정체 구간 특화 모드가 있거든요. 내비 데이터 기반으로 막히는 구간에서는 엔진 사용을 조금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저속에서 달려서 그런 건지 아까보다는 조금 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차했다가 다시 지금 가속을 하는 중인데요. 요랬을 때 아직까지는 요 EV 모드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EV 모드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처음 켰을 때에는 완전 골목 구간이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엔진으로 계속 구동이 됐었거든요. 확실히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일 때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닐 때 이 EV 모드 개입도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 특화 기능이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 회생 제동 기능은 뭔가 다음 버전에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넓은 공간 이외에는 성능적인 측면에선 사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